sta finendo e un anno se ne va. Sto diventando grande, lo sai che non mi va. In spiaggia di ombrelloni non ce ne sono più. È il solito rituale, ma ora manchi tu. 178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방장이고요. 오늘 녹음에는 저 멀리 애틀랜타에 거주하고 계신 우리 웬거님과 함께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2주 만에 나온 2주 만에 나온 거죠, 저? 그렇죠. 2주 만에 나오셨죠. 예. 제가 이렇게 자주 출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들 예. 요새 축구에 내상이 심했는지 녹음을 잘 안 하더라고요. 아, 빠져가지고. 근데 그 경기를 실제로 내 눈으로 직접 보면은 참담합니다. 예, 솔직히 말하면 이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원래 저희 그게잖아요. 루틴이 약간 경기를 음, 보고 다들 신나가지고 사무실로 뛰어가서 녹음을 하고 뭐 이러는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제는 다들 내상이 심해서 다들 경기만 끝나면 다들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뒤풀이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옛날 같았으면은 그래서 언제 녹음하냐고 단톡방에서 항상 그렇게 이제 불러놓고 하더만 맞습니다. 이젠 제가 불러도 대답을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 예. 방장님의 기세가 많이 떨어졌다. 여기 권위가 방에서 지금. 예. 아유, 그렇습니다. 아, 다들 이게 뭐, 축구를 못하면 갑자기 방장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단톡방이기 때문에. 아이, 뭐 축구 뭐 하면 다른 현생 살러 가야지 뭐 하겠습니까? 예. 거기까지 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가 뭐 웬거님은 뭐 2주 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이번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체감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긴 한데, 제가 저번 녹화 녹음에서 지금 다른 분들한테 음질이 너무 안 좋았고, 저희 되게 음질적으로 문제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이 원격 녹음을 하면서. 그래서 거기에 저도 제 목소리가 듣기가 싫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너무 깨지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새로 장만을 했고요. 그래서 세팅을 맞췄는데, 이게 어떻게 나갈지 한번 나중에 저도 같이 들어볼 거긴 한데, 좀 목소리가 부드럽게 좀 잘 나갔으면, 음질도 좋게 나갔으면 좋겠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아, 예, 안 그래도 저도 그거를 봤는데, 꽤나 돈을 좀 쓰신 것 같더라고요. 예, 유학생 아, 신분으로. 예. 맞습니다. 제가 콩팥을 하나 팔았고, 네. 그래서 근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만큼 비싼 거는 못 샀고, 그거보다는 조금 엔트리 정도의 저가형 음. 제품을 사가지고, 뭐 되게 단순한 포장이어가지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했는데, 또 혼자서 녹음 연습을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목소리도 잘 음. 나오고. 그래서 사실, 맘 이번 같아선, 예. 녹음부터 아, 잘 됐으면 됐어요. 제발. 안 그래도 이제 녹음하기 전에 테스트를 좀 몇 번 했었는데, 그 확실히 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예. 제 친구가 이제 음악을 취미로 하는 친구가, 이 마이크가 엔트리 레벨 가성비로는 완전 최고다 이래가지고 한번 음. 구입을 해봤는데, 네네. 이때까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모델 알고 있으면 저한테도 좀 남겨주십시오. 저희 사무실 알겠습니다. 마이크에도 한번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 톡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뭐 저도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웬거님과 이제 녹음했을 때 사실 그때 저도 장비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예, 저희 집 그 고양이가 예, 제가 없는 아이고. 사이에 예, 헤드셋을 어떻게 좀 했나 봐요. 예. 음, 예, 그래서 헤드셋 마이크가 부러진 상태로 그렇게 있는 걸 제가 목격했는데 근데 녹음은 이미 약속은 되어 있고 헤드셋을 당장 어디서 음,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음, 그래도 한번 소리라도 나와라라고 했었는데 소리는 다행히 나오더라고요. 그 마이크 맞아요. 마이크 쪽에 있는 소리는 살아가지고 이제 그걸로나마 좀 어떻게 세팅 좀 만져가면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사실 그게 세팅으로 못 잡을 거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예, 음, 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3개월 무이자 할부로 예, 헤드셋을 하나 샀고요. 그래서 예, 아니 축구 돈 쓰는 것도 아까운데 이제 헤드셋까지도 저희가
음. 취미생활을 위해서 사야 된다는 사실이 되게 웃기긴 하네요. 예, 뭐 헤드셋이야 뭐 한 2, 3년 넘게 쓸 수 있으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은데 축구는 당장 오래 못하면은 그 12월 중순까지 축구해야 돼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네. 가뜩이나 지금 보니까 타 팀들 경기력을 보니 올해는 좀 많이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네. 의외로 눈을 떠보니 옆에 전북이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어서 말 나온 그래서 김에 아마도 예,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죄송한데 근데 사실 전북 얘기 말 나온 김에 잠깐 해보면은 그 사실 저도 그때가 이제 전북전이 할 때가 저 이제 막 어제 동아 마라톤 10km 뛰고 와서 이제 서울로 내려가는 길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 뭐 맞습니다. 김천이랑 1대 0이라는데 한번 쟤들이면 뭐 최소한 비기겠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게 1대 0으로 끝난 채로 그 종료가 되더라고요. 야, 그럼 근데 이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저는 아직 경기를 못 봤어요. 아직 하이라이트도 못 본 상태여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음. 뭐 다른 팀들 경기 결과나 볼까 하면서 이렇게 풋몹을 내려보고 있었는데 이겼더라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인천은 울산이랑도 비기고 예, 그 그래, 경기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쉬운 팀이 없다 이번 시즌은. 음. 아주 내 눈을 떠보니 전북이 뜬금없이 내 옆에 있고 다른 팀들은 다 위에 있고 저희가 단독 12위죠 지금. 예, 맞습니다. 계속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이제 더 내려갈 데가 없을 텐데. 뭐 내려갈 데가 없으면은 아니다. 내려갈 데가 있죠. 예. 다른 데로 내려가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다들 예, 그런 일이 그렇습니다. 일어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음. 그 이게 다른 이제 네. 죄송합니다. 다른 이제 대구 팬분들은 아니 너네는 뭐 한 세 게임 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호들갑이냐 어디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 아니냐 좀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뭐 대구 팬분들의 마음이 뭐 다 같을 수 없고 뭐 음. 축구를 보는 시선 자체도 뭐 다 같으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실 혹시 뭐 저도 약간 예. 아, 뜬금없이 이어가자면 그런 의미에서 댓글 반응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예 스무스하게 가네요. 야, 이거지. 좋아요. 예. 아무튼 177화에 남겨주신 후원과 댓글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고재님께서 후원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재님께서 3월 13일 날 177화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원은 이제 여기까지 끝이고요. 네, 다들 지금 축구에 지금 그 시리에 빠져가지고 후원도 좀 많이 없으시네요. 예, 그래도 들어줘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주시기만 해도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 뭐 과자 하나 덜 사 먹죠 뭐. 과자? 에이, 뭐 그냥 뭐 밥 한 끼 덜 먹죠. 예. 네, 굶어 죽죠 뭐. 에이, 굶어 죽으면 안 되지. 네, 굶어 죽는 건 좀 그렇고요. 예. 사람이 뭐 한 끼 덜 먹어도 뭐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그쵸? 네. 농담이고 음. 아무래도 흥이 나야 또 후원도 해주시는 건데 음. 맞다. 축구가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네, 예, 맞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녹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가 한번 생각했는데 뒤늦게 생각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펠리페님과 북게리님과 함께 그 제반드로 작가님 작업실로 저희가 쳐들어갔거든요. 어, 네. 거기가 이제 안 그래도 제반드로 요새 인형 작가님이 장사를 하시던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인형도 한 개씩 선물로 받고 예. 어, 예. 선생님은 없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친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직접 뵀을 때 이제 저희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시고 제 글도 재밌게 보고 있으시다고 해주셔서 또 음. 저도 한번 찾아뵙고 싶네요. 안 그래도 그 자리를 좀 조만간 이제 wen거님이 한국어로 들어오실 때 그 이제 성지순례 개념으로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혹시 음. 가보셨던 사무실은 어떠셨나요? 거기가 이제 그 라온 스튜디오 이제 저희가 대구 FC와 대구 FC의 어떤 그 사진 찍어주시는
곳이거든요. 그쪽이. 음. 거기가 이제 대구 FC랑 일하신 지도 이제 8년이 됐는데, 예, 어. 이번에 안 그래도 라운 스튜디오 사옥이 기존에는 남구 대명동 쪽에 앞산 음. 순환로 쪽에 이제 그쪽에 사옥이 있었는데 이제 침산동 쪽으로 사옥을 또 이전을 하셨거든요. 이게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진 이전인가요? 제가 사실 그쪽 남구 스튜디오를 못 가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입지는 경기장이랑 매우 가깝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침 또 우리 제반으로 작가님이 거기서 세들을 하신다길래 아. 그럼 한번 구경 좀 해달라. 예. 해서 한번 구경 한번 가봤습니다. 네. 음. 저희 사무실에 비하면은 규모가 확실히 크겠네요. 네, 커야죠. 아. 커야죠. 저희 사무실도 저도 아직은 안 가봤지만 나쁘지 네네. 않던데. 대단 뭐, 예, 살림살이가 많이 좋아지셨나 보네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라운 스튜디오 대표님도 만나 뵙고요. 예. 음. 그 대표님이 또 저희 방송을 또 되게 관심 있게 좀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어, 아쉽다. 우리가 얼굴 나왔으면 사진 찍어달라 할 텐데. 근데 정작 왜 선생님이 왜 그러시는 거죠? 왜냐면 나는 멀리 있으니까. 나만 아, 알면 되니까. 그 내일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다들 제반으로 잘생기셨거든요. 박보검과 장도건이 있는 녹음 그거여가지고 저희가 크루여가지고. 그 선생님 그 저희 목소리만으로도 이제 저희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대파게.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얘기를 이어가자면은 뭐 제반대로 작가님과 그렇게 여러 가지 좀 그냥 얘기 좀 하다가 그 마침 그 대구 인형을 또 선물을 주시길래 음, 이거 만약에 그날 이제 수협전 그 전날이었거든요. 만약에 수협하고 네. 경기서 지면은 이거 인형 뭐 이제 뜯어도 되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 뭐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차마 말을 잊지 못하시더군요. 아, 사실 그 예. 인형을 던질 만한 경기력이었다는 댓글도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 사실 인스타에 보면 제가 대구 FC 팬분들 인스타를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몇몇 팬분들을 거를 보고 네. 있는데 그 어떤 팬분께서 그 대구 인형을 막 움켜쥐면서 막 터트리려고 하시더라고요. 악력으로. 예. 어, 이게 사실 경기장에서 던지면 그것도 이제 벌금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던지는 건 차마 그렇고 이 분을 어떻게 이기지 못해가지고 저 대구 인형을 짜부대듯이 막 그렇게 짜시더라고요. 예. 약간 새로운 스트레스 볼 같이 쓸 수 있겠네요. 대구 경기를 음, 보면서. 사실 그러라고 만든 인형인 것 같긴 한데, 예. 감이 좀 있으시네요. 확실히 제반도로 작가님이. 이게 제반대로 작가님도 올해 대구 축구가 좀 망할 거라는 걸 좀 얘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립이 너무 좋아. 음, 음, 저도 이제 아무튼, 가면은 하나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아예 구입이라뇨. 제반대로 작가님 알아서 다 이게 해주시겠지. 어,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그럼 들어오십시오, 빨리. 예. 네. 다음 근데, 댓글로 이제 댓글로 넘어가실까요? 그럴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에드가 성원님께서 3월 14일 날 이제 댓글 남겨주셨는데, 화이트데이 날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현생이 바빠 포항 원정도 못 갔는데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씁쓸하네요. 원건쌤의 전술이나 선수 기용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지켜보자. 아직 초짜니까 길게 보자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지만 이제는 계속 이런 식이면 선수 교체가 아니라 감독 교체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도 에드가 성원님과 같은 좀 익스큐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돌아섰죠. 너무 음. 정신 없고 회의도 많고 듣고 있어도 머리에 안 들어와서 이 에피소드도 아직 다 못 들었는데 새 에피소드가 올라왔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언제 다 듣징? 라고 하셨는데 이게 176화에 남겨진 댓글이었어요. 예. 음. 음, 아직 77화는 못 들으셨는데 그래도 76화는 제 기준으로는 저희 둘이 했던 녹화잖아요. 맞습니다. 녹음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온화한 톤을 유지하려고 했던 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사실 다음 화가 좀 음, 매콤했죠. 음. 사실 그게 그 176화의 녹음을 좀 기억을 해보면은 저도 펠리페님이 그 남해를 두 번이나 갔다 왔으니까 그 얘기 저도 음. 들었거든요. 이제 녹음하기 네. 전에.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까봐야지 안다 라고 음.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저도 4월까지는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김천정 그 딸가게
그 이제 지는 걸 딱 보고 또 포항전 그 후반전에 그 대참사를 보고 나서 이제 저도 바뀌었죠.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정제된 톤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화에서 이제 벌써 다들 크루분들의 복장이 터져버려서 음, 좀 상대적으로 매콤했던 것 같아요. 아직 에드가 성우님 지금쯤이면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음, 또 음. 듣고 또 너무 매워하시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네. 오히려 좀 속이 시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긴 하네요. 댓글에 그런 얘기랑 조금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왜냐면 대부분 대구 팬분들도 사실 작년은 좀 익스큐즈 해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또 사실 맞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왜냐면 근데 동계를 안 했으니까 음, 아무래도. 그렇죠. 아 동계는 작년에 했죠. 그죠. 근데 제 말은 이제 전술적인 거를 이렇게 딱 아 해볼 수 있는 거의 좋은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본인의 색채를 입히겠다 하고 막 인터뷰도 막 그렇게 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던 동계잖아요. 이번이 특히. 그리고 또 이거 사실 브라질 아, 선수들도 다 합류를 한 채로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런데 막상 까고 보니 이거 자칫하면 12월 중순까지 축구를 할 기회도 없어질 수 있겠다. 음, 예, 이게 제 세 경기를 보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에드가 성우님 댓글 감사드리고 저희 팟캐스트 정기호원도 계속 꾸준히 해주고 계시는데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할게요. 저 네, 축구 대구는 잘 못해도. 뭐 팀이 망해도 저희는 합니다. 계속. 예, 네. 다음 댓글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 고전님께서 3월 16일인데요. 3월 16일 수협전 마무리 이제 함장 인사를 들으면서 쓰셨는데 요시노 오승원 오열 이렇게 간단하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그 지난 경기 때도 지난 경기였나요? 그 지지난 경기였나요? 고재님이 약간 경기가 끝날 때쯤에 미리미리 댓글을 저번에도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현장감이 있는 댓글을 써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요시노 오승훈 오열 동감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이게 수협전이 이게 1대0 승리로 끝났으면은 저는 그 요시노와 벨링엄의 차이는 취향 차이다라는 어, 제목으로 이제 하려 했었거든요. 어, 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벨링엄을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시노 선수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좋은 선수인 것 같고 저도 이번 경기 음, 뭐 미리 얘기를 좀 하자면 뭐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 MOM 뽑으세요 하면 저는 요시노 저, 4년 요시노였어요. 저도 요시노. 근데 후반전에 오승훈의 그 세이빙이 아니었으면 요시노 MOM도 안 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라운드가 왜냐면 수협이 사실 이번 라운드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시노가 라운드 MVP 왜 경기마다 MOM이 나오는데 음, 거기에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만약 이긴 채로 끝났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뭐 베스트 팀은 안 되더라도 그 경기 MOM 정도는 되지 않았어. 좀 기대가 충분하죠. 되네요. 네. 충분하죠. 요진호 선수가 보여준 게 많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어, 대구 FC의 어떤 아시아 쿼터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저는 tsubasa 그 이상의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요진호 선수가. 맞습니다. 저 동의해요. 네. 스마다보다 그,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아, 확실히 그 J리그에서 한 200경기 가까이 뛴 선수의 그 짬바가 어디 안 간다라는 게 이 지난 세 경기 중에 확실히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 좋습니다. 네. 고전님의 댓글까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프닝 토크가 조금 길었네요. 저희 둘이서 한 19분 넘게 떠들었는데, 이제 저희가 본론으로 좀 빨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후원과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겠고요. 브릿지 듣고, 이제 3라운드 수원FC전,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오, 소리쳐라 자리에서 일어나 랄랄라 노래하자 미친 듯 놀아보자 랄랄라 라랄랄라 이제 수협전 저희가 리뷰를 좀 간단히 해볼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웬거님과 같이 이제 디스코드 통해서 이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있듯이 저희 이제 한국과 지금 애틀랜타 시차가 지금 한 12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쵸? 그렇죠. 예, 그래서 디스코드도 이게 서버가 맛이 가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저희가 디스코드 핑을 찍어봤는데 172핑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브릿지까지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서버를 잡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다행히 이제 지금은 핑이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리뷰 이제 부분 녹음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사실 포항전까지 일단 놓고 보면은 팬분들의 의견이 아니 그래 동계 때 너네가 준비한 게 뭔지는 좀 대충은 알 것 같은데 근데 동계 훈련 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체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네. 일단 예, 제가 느끼기에는 전반적으로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경기 인스타 댓글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저희 그 예, 경기 풀타임 결과 나오는 쪽 반응을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편인데 2라운드까지는 조금 아쉽다? 그래도 좀 정제된 톤으로 착하게 얘기하시려는 좋은 말로 해주시려는 분들이 많은 비율이 좀 보였죠. 그래도 뭐 중간중간 당연히 최영권에 대한 격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네, 근데 이번 라운드 끝나고 나서는 이제 확실히 좀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감독을 옹호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느끼기엔 네. 어떤 분은 확실하게 그냥 좀 나가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좋아요 개수로만 미루어 봤을 때는 좀 이제 진짜 반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그런 어필 음, 표현이. 네. 그래서 아주 음. 지금 팬들끼리도 확실히 이제는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올라왔다는 건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이 나왔다는 거는 좋지 않은 사인이거든요, 확실히. 저희 대구 팬들이 예, 되게 순하게 댓글을 다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는 좀 매우 좋지 않은 사인이죠. 예, 보면은 이게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안 바뀌잖아요. 해도 안 바뀌면은 목소리를 내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때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큰일 났는지를 또 이제 전반 후반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 일단 라인업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면? 예, 그렇죠. 예, 하나원 캐리건 2024 3라운드 경기였습니다. DGB 대구는 파크에서 열린 홈 경기였고요. 일단 양팀 스타팅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대구 FC 선발 라인업입니다. 최용곤 감독이 지휘를 하고요.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캐리그 데이터 포탈 기준입니다. 골키퍼에는 오승훈 키퍼가 선발로 나왔고요. 수비에는 고명석, 김강산, 김진혁 선수가 백스리를 이뤘습니다. 왼쪽 윙백에는 홍철, 중앙 미드필더에는 벨톨라와 요진호 선수가 같이 짝을 맞췄습니다. 오른쪽 윙백에는 황재원 선수, 전방 쓰리톱에는 바셀루스 세쟁야 고재현 선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대기명장에는 최영원 키퍼, 박진영, 이원우, 장성원, 이용래, 박세진, 박용희, 김영준, 에드가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수원FC입니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고요. 4-3-3 포메이션 나왔습니다. 캐리그 데이터 포털 기준이 있고요. 골키퍼에는 안준수 키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어, 수비에는 박철우, 권경원, 최규백, 이용 선수가 나왔고요. 중앙 미드필더에는 강상윤, 윤빛가람, 이재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방 3톱에는 지동원, 몬레알, 이준석 선수 선발로 나왔고요. 수원FC 대기명단은 노동원 키퍼, 잭슨, 김태환, 그 녀석, 트린다지, 이승우, 정재민, 정승배, 안데르손 선수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양팀 분위기를 놓고 보면 대구 FC는 지난 2라운드까지 전패를 기록했고, 그리고 전패를 기록했고 경기 내용도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반면 수원 FC는 개막전 인천전 1대0 승,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였죠. 전북과의 홈 경기에서 전북이 전반전 한 명 퇴장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길 수도 있는 경기를 비긴 채로 끝내면서 다소 좀 아쉬운 그런 좀 분위기를 안고서 대구로 왔습니다. 일단 전반전 얘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전반전은 이제 대구 FC가 지난 2라운드까지의 경기를 봤을 때 좀 다소간에 아쉬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감독이야 코칭 스태프 쪽에서 어떠한 이제 피드백이 있었는가 제가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피드백인지 아니면 예전으로의 회귀인지 이게 참 구분이 안 나가긴 한데 어쨌든 간 전반전은 작년에 대구 FC가 승리 플랜으로 갔던 대로 일단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1, 2경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하이 프레싱을 하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그런 네, 모습이 좀 아무래도 엄청나게 자제된 모습이었고요.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로우 블록을 그러니까 수비 낮은 위치에서의 수비를 형성을 하면서 수비 라인과 그 공격수 간의 간격을 최대한 좁혀놓는 그런 수비 형태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 스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메이션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까 언급했던 포메이션은 4-3-3의 포메이션이라고 그 데이터 포털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후방 빌드업의 형태로만 따지면 저 김천 상무전을 좀 돌이켜 보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있는 그런 네 명의 그러니까 네 명의 선수, 그러니까 센터백 두 명과 중앙 미드필더 두 명을 기준으로 하고 그 네 명이서 이 빌드업을 하되 양쪽의 윙백이 한 번씩 참가를 해서 볼을 측면에서 풀어 나가주는 그런 그 후방 빌드업의 형태에 가까웠고요. 어, 김천 상무전과 다른 점은 저는 딱 하나가 꼽자면 이 측면에서 예를 들면 중앙에서 4명이서 후방 빌드업을 진행을 하다가 혹은 이용을 통해서 빌드업이 진행을 됐다고 가정을 하면 그 앞선에 있는 4명의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네, 4명 미드필더 선수들과 공격수 선수들이 다 한쪽으로 모여서 수적 싸움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김천 맞습니다. 상무와는 좀 차이점이었는데 김청 상무는 저희의 미드필더 라인과 센터백 라인 사이, 그러니까 수비 라인 사이에서 선수들을 일렬로 쭉 배치해 놓는 그런 공격 형태를 가져갔다면 수협은 위치에 상관없이 공이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최대한 많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빌드업을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게 좀 됐었던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그 왼쪽에서 이용 선수가 발이 좀 괜찮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측면 빌드업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윤빛가람, 지동원, 몬레알, 이준석 이런 선수들이 그 공을 갖고 있는 선수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쪽으로 좀 이제 몰아가면서 숫자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져가려고 했던 모습이 좀 보였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럼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측면에서의 그런 과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또 하나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는 오늘 수협에 모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숫자를 많이 몰아넣고 빌드업을 하는 진행에서 당연히 끊길 수가 있게 되겠죠. 대구가 수비를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아무래도 앞서 언급했듯이 좁은 간격에서의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똑같은 좁은 간격에 많은 숫자의 수협 선수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혹시나 대구가 볼을 탈취를 하더라도 바로 역압박으로 스프린트를 끊어서 모든 방면에서 역압박을 진행을 해서 그 좁은 공간에 대구 선수들을 가둬놓기를 바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하프 저기 지금 이제 웬건님께서 표시해놓은 저 지금 작은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네모나게. 네. 만약에 저기서 대구가 볼을 탈취해도 바로 이제 거기서 다시 뺏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혹시나 볼을 되찾으면 제일 좋고요. 아무래도 되찾기 위한 압박이긴 했겠지만 음, 그러니까 혹시나 공을 뺏지 못하더라도 역습을 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를 통계적으로 보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래도 이거를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그 방법은 찾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공을 찾아오는 리커버리 횟수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형태의 수비였고 어 이제 또 하나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희 김천 상무랑 또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양쪽 윙포워드에 가까운 선수들 지동원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선수가 될 수도 있고 계속 하프 스페이스 주위에 머물면서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죽음의 이지선다 제가 지난 경기에서도 언급을 했던 센터백을 끌고 나올지 윙백을 끌고 나올지 계속 한
둘 중에 한 명이 끌려 나오도록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뒷공간을 활용을 하려는 모습이 보였고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림수는 이랬지만 그렇다고 대구가 공략이 잘 됐나라고 물으면 저는 대구의 역습을 저지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수협이 하려고 했던 그런 수적 우세 싸움으로 포항처럼 썰고 들어가는 건 잘 나오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수협이 어느 정도 거기 이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뭔가를 하려는 거는 보이긴 했지만 정작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간 상황은 많이 없었어요. 전반전 때. 맞습니다. 음. 특히 아무래도 네, 말씀하세요. 그나마 제가 기억나는 거라면은 전반에 그냥 최규백 선수 슈팅 그거 정도 하나 그리고 전반 막판에 이제 우리 쪽 페널티 에리어 주변 쪽으로 해서 파울을 좀 많이 얻어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윤빛가람 선수의 그 세트피스 찬스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게 좀 약간 좀 빗나가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대 득점이 높을 만한 슈팅 자체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가 내려앉은 선택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전반에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좀 저는 하나를 좀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이 센터백들의 그런 전진 수비의 대인 마크에서의 좋은 결과를 냈던 그 장면들이 저는 김진혁 선수와 고명석 선수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부분이 앞서 언급했듯이 그 양쪽 윙포워드를 활용을 해서 센터백이나 윙백을 끌고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로 센터백이 끌려 나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윙백은 아무래도 상대 윙백과 한 명의 혹시나 더 추가될 미드필더를 견제하기에 좀 바빴기 때문에 그 윙포워드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김진영 혹은 고명석 선수가 끌려 나갔을 때 그냥 단순히 끌려 나가서 그냥 숫자만 채워주고 뭐 수비를 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좀 진짜로 상대를 못 돌아서게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역습으로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좋은 수비가 나왔고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가 26전반으로만 따졌을 때 26분 그리고 41분에 이런 좋은 전진 수비를 통해서 상대가 실수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바셀루스 선수가 좋은 슈팅 2개를 가져갔던 그런 장면도 다 센터백들의 좋은 전진 수비에서 나와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웬건님이 지적해 주셨던 이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이 포인트가 작년 대구 FC가 좀 재미를 봤었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특히 홍정호 조진우 선수와 선수가 네, 그렇죠. 홍정호가 조진우가 조진우 그걸 선수 번갈아 가면서했죠. 맞습니다. 조진우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당연히 근데 음. 좋은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아서 그런 역할을 고명선 선수가 들어와도 똑같이 이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지난 두 경기에 우리가 좀 돌아보면은 그 좋았을 때 그 대구 FC의 경기에서 보면은 이런 센터백들이 전방에서 계속 좀 빨리 끊어주고 혹은 이런 이제 우리 공격상이 됐든 어떤 수비상이 됐든 간에 센터백들의 어떤 그 전진성이 되게 중요했던 순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백스리를 쓴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백스리는 약간 페널티 박스에서 플랫하게 서 있는 그런 플랫 백스리가 아니라 한 명씩 계속 이제 나와주면서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을 계속 좀 이제 좀 유리하게 만들어주고 혹은 이제 측면에서 이제 측면 빌드업에서의 그런 가담성도 되게 중요해졌잖아요. 요즘에 이제 백스리 좀 잘 쓴다 하는 팀들의 축구를 보면 이제 백스리가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중원 싸움에서 계속 도움을 주고 공격 상황에서 숫자 싸움에서 좀 더 유일하게 갖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전반전에 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전 잘 나왔던 부분이 결실로 나왔던 순간이었는데 그 첫 골 장면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골 장면에서는 광장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첫 골 장면에서 일단 전반전 이게 몇 분이었죠? 전반 24분이었습니다. 전반 24분. 대구의 코너킥 찬스에서 이제 페널티 에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공을 고명석 선수가 그 볼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해서 드리블로 해서 전진해서 밀고 들어갔고 이거를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수협 선수에게 맞고 굴절이 된 공을 요신호 선수가 흘러나온 볼을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시키면서 수협 골문의 왼쪽 구석을 꿰뚫으면서 K리그 1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되게 멋진 슈팅이었고 제가 이 골을 보면서 단톡방에 할 말이 있죠. 한 말이 네. 있죠. 나는
전술적으로 뭔가를 해서 넣은 줄 알았더만 아 개인 능력이네 라는 말을 했죠. 아니지. 이거 근데 전술이 잠깐만요. 전술이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전진하라고 주문은 넣었잖아. 그거는 근데 그렇긴 한데 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코너킥 이후의 상황이었고 아, 그렇죠, 일단 그렇죠. 그리고 음. 3개 수비가 정리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구의 공격도 어떤 패턴을 향해서 이루어진 공격이 아니죠, 일단. 음. 그래서 고명석 선수가 애초에 거기서 드리블해서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형태도 뭔가 약속된 움직임이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고 음. 그리고 이제 그 고명석 선수가 패스를 한 것도 상대 수비수 라인은 밀어넣고 요시노 선수만 빠져나오는 그런 패턴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선수의 볼에서 몸을 맞고 굴절이 되면서 요시노 선수한테 연결이 됐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은 저는 노림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음. 하지만 아까 언급했던 거랑 얘기를 좀 이어가 가자면 이제 아까 언급했듯이 센터백 전진 수비에서 좋은 전환 상황이 나왔고 그다음에 바셀루스 선수가 골에 가까운 찬스가 2번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상황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득점을 했으면 저는 전술이 맞다고 봐요. 음. 근데 그 요시노의 골은 음. 개인적으로는 개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그 수앱 선수가 2번 터치를 실수를 하거든요. 이 처음에 그 코너킥을 걷어내면서 트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 한번 볼이 새고 그거를 고명선 선수가 봤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고명선 선수가 드리블해서 상대 선수를 물결을 힘입어 요시노 선수한테 볼이 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전술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전술적으로 뭐가 있지 않겠냐라고 장난삼아 얘기했지만 사실 이건 아니 요시노가 자체로 그거죠. 맞추다. 응. 요시노의 개인 전술. 아, 그렇지. 요시노와 그 고명석의 개인 전술을 합시다. 예. 요시노 어. 해줘 전술이었죠. 근데 이것도 그 가만 뜯어보면은 이게 앞에 바셀루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셀루스가 이거 안 벗겨졌으면 또 몰랐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슈팅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 첫 번째 라운드 때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음. 2라운드 저희 다른 크루분들이 얘기를 할 때도 요시노 선수가 생각보다 제가 걱정했던 그런 박스 타격 부분에서 생각보다 더 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음. 딱 드는 장면이었고, 물론 슈팅이 빨랫줄이었냐 그런 건 아니었죠. 아무래도 조금 붕 떠서 가는 궤적의 슈팅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타이밍에 원터치로 임팩트를 그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던 음.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J리그에서 200경기 뛴 짬바가 어디 안 간다는 거를 보여준 그런 클래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시노 선수 진짜 보면 볼수록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이적해온 이제 고명석 선수랑 나 요진호 선수 모두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라운드까지 놓고 보면은 잘 들어온 음, 것 같아요. 예. 벌써 올 시즌 최고의 영입 냄새가 벌써 나거든요. 예. 그래서 저 이제 마킹을 이제 누구를 해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일단 음. 요신호 선수도 올라와 있습니다. 후보에. 예.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아까 네. 언급했던 그 바르셀로스가 2번 놓친 장면. 아, 그거는 저 솔직히 소신 발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우리 원건쌤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좀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쪽이긴 하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 바셀루스한테 풀타임 맡기는 거는 그거는 그거대로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면서 이거는 넣어줘야 됐던 찬스가 맞아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이거는 전반전 그리고 예, 심지어 최원건 감독이 만들어준 찬스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꾸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저는 뭔가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바셀루스 선수가 이런 찬스를 놓치면 사실 바셀루스 선수가 불쌍하다는 여론에 스스로 힘을 빼는 그런 정도의 슈팅이거든요, 사실. 아, 100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스는 넣어주는 게 맞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 기대 득점을 한번 살펴봤는데 기대 득점도 그 오늘 경기들에서 가장 높은 찬스들이었어요. 이게 가장 높았을걸요? 전반전이나 이게 경기 통틀어서 XG 값은 네, 진짜 높았을 건데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반전 몇 이거는 번이었지? 이게 골 나고 나서 그다음 바로 전반 26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맞을 건데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여기서 하프라인 쪽에서 스왑 쪽 진영에서 그 스왑 선수가 이제 볼 터치 실수를 하면서 그걸 세징야가 탈취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바실루스한테 밀어줬는데 바실루스와 안준수 키퍼 1대1 상황에서 바실루스가 오른쪽으로 감아서 탄다는 게 좀 덜 감기면서 그게 안준수 키퍼 정면으로 가게 된 찬스였거든요. 제가 최용건 감독이 선수 탓하는 인터뷰 뭐 누구들 좋아하겠냐만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저도 싫어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선수 탓할 만한 찬스죠. 사실 이거는. 아, 이건 사실 1대1 넣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김천전 때로 돌아가면은 바실루스 선수가 이 찬스를 또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강현무 그것, 선수의 슈퍼 세이브라고는 하지만 음, 강현무 선수가 잘 막았다고 보기엔 찬스가 쉬웠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쉬웠어요. 저는 이거 1대1 찬스 이렇게 계속 놓치는 거면은 아까 우리 맹건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굳이 바실루스 쉴드를 쳐줘봤자 바실루스 본인이 지금 쉴드를 갖다 쳐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쉴드를 쳐줘야 되냐 하는 그런 좀 의문까지 들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제가 보고 싶은 거만 볼 수 있겠죠. 막 어쨌든 뭐 진짜 막말로 억지 쉴드를 치려면 바셀루스를 계속 뺐기 때문에 폼이 떨어져서 이런 거 못 넣은 거더라고 억지 쉴드를 쳐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아이, 당연하죠. 우리가 작년부터 바실루스를 본 게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최용원 감독을 쉴드 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예. 부분에서는 진짜 충분히 아쉬울 만한 찬스였고 음.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저는 이 감독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 얘기로 좀 예.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대구 팬분들 그래서 대구 팬분들 저희가 바실루스를 깠다고 해서 최용권 수호대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거 이건 말고도 전적으로 참고로 전적으로 제 의견입니다. 저도 제 의견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뭐 저희 방송 원권 수호대 아니니까 예, 안심하고 들으십시오. 예. 네, 뒷박시대 전체와 의견과는 무관하고요. 제 개인 예. 의견이고 사실 아무튼 사실 이거 말고도 원권님 깔 거 많습니다. 예.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좋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지금까지 3라운드까지의 경기 결과를 보고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아, 예, 중요하네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수비 시에 4-4-2를 한 팀들이 이번 시즌에 많습니다. 리그에. 네네. 물론 뭐 강원처럼 경우에 따라서 좀 더 미드 블럭보다는 높은, 그러니까 중간 블럭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하는 팀도 있고, 아니면은 그 포항도 저희 팀을 상대로 낮은 위치 혹은 중앙 위치 어딘가에서부터 그 압박을 하는 4-4-2 형태의 수비를 했었고, 그 김천도 저희를 상대로 4-4-2의 수비를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3라운드 동안 4-4-2 수비하는 팀이 3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또 이후가 일정들 보면 광주 4-4-2 수비합니다. 그렇습니다. 강원 4-4-2 수비합니다. 서울 네. 4-4-2 수비합니다. 지금 다 6경기 연속 경기 연속이 4-4-2거든요. 이거 우리 맞춤 아닌가요, 이거? 이게 물론 이게 뭐 저희를 위해서 맞춤 수비라고 볼 수도 있겠죠. 포항 같은 경우에는 3백으로 좀 혼용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네네. 이게 다른 경기들에서는. 근데 제가 이거를 되게 중점적으로 보는 게 4-4-2 수비가 조금 그러니까 상대 수비 공격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대처하기가 조금 쉬운 형태고, 일단 또 하나 좀 언급을 하고 싶은 게 4-4-2 수비는 측면 커버가 되게 쉬운 전형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측면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게 대구는 결국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홍철, 황재원, 그리고 고재현. 그리고 에드가를 활용한 그런 크로스 맞습니다. 공격이 많죠.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방어하기에 굉장히 최적인 전형이라는 게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4-4-2 형태로 수비를 했을 때 이 디테일은 조금씩 달랐어요. 이 3라운드 경기 내내 동안. 뭐 누구와 뭐 앞에 투톱이 누구를 마크할지 아니면 역습에 대비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씩 팀마다 디테일이 달랐지만 이번 수협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번 수협은 저희가 벨톨라 요시노 라인이 서로 라인 간격을 잘 유지를 하면서 서로 잘 붙어 다니면서 빌드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요시노 벨톨라 라인을 제어하는데 이 투톱을 좀 많이 할애를 했었어요. 수협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음. 근데 제가 작전판으로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벨톨라 요시노가 보통 왼쪽에서 빌드업을 하는 형태가 많죠. 아무래도 볼을 잘 차는 황재현 선수도 있겠지만
홍철 선수, 바셀 선수, 그다음에 바셀루스 선수, 그다음에 세징야 선수가 자주 모이는 왼쪽 측면에서 저희가 빌드업을 할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상대 수협의 전체 전형 4-4-2의 수비 형태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수협의 오른쪽으로 쏠리는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물론 바셀 선수가 안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용 선수를 끌어당기기도 하고 홍철 선수가 전진을 하면서 그 오른쪽에 위치를 했던 강상윤 선수가 조금 딸려 나오는 모습 정도의 그런 형태 변화가 조금씩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4-4-2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수비를 하는데 이 투톱이 요시노와 벨톨라를 따라다니려고 하는 혹은 뭐 요시노의 시야 바깥에서 요시노를 괴롭히려고 그 모네안 선수가 뒤에서 접근을 하거나 어쨌든 압박을 되게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4-4-2의 앞에 있는 머리 부분의 두 명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면 두 번째 라인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상대 기준으로 왼쪽 윙과 왼쪽 중앙 미드필더 앞에 있는 공간이 비게 돼요. 음. 그러면은 그 앞에 있는 공간을 누군가는 써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wen거님께서 작은 네모로 그려진 저 공간이거든요. 4-4-2로 아무리 4-4-2라고 해도 그 공 쪽으로 지금 전형들이 좀 몰리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몰린다면은 우리한테는 생기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네. 지공상 이게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게 투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를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해서 볼을 끊지도 않았고 뭔가 볼을 끊었을 때 역습을 할 수 있는 라인업도 아니란 말이죠. 맞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지동원 몬레알이잖아요. 이준석 선수가 있긴 하지만 딱 봐도 이거는 그냥 이제 실수하는 거 기다렸다가 볼 끊어서 올라가겠다. 딱 그거죠. 그거 아니고서는 압박 안 하겠다. 그냥 그리고 볼을 찾았을 때도 뭔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역습을 가기보다는 다시 소유권을 유지를 하면서 본인들이 준비해왔던 걸 하려는 경향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템포가 느렸거든요. 서로 양측 다. 그 바셀루스의 역습 2번 장면을 제외하면 생각보다 그런 빠른 전환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양쪽 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후반전 더 그래서 개심했고. 네, 그래서 느린 템포의 지공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이게 가장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는 대구가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잘하는 팀이 아니고 네. 그리고 최영훈 감독이 이거를 짤 수 있는 감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요시노 벨톨라의 개인 기량에 의한 그런 전개가 많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중앙으로 볼이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세징야를 찾아서 측면에서 어떻게 허우적 하다가 크로스를 올려보지만 에드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지공 상황에서는 특히 재미를 보기가 어려웠던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 그 4-4-2의 언급을 왜 했냐면 그 투톱으로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제일 앞선에 해당하는 두 명이 오른쪽 수협의 오른쪽 대구의 왼쪽으로 쏠렸을 때 누군가는 그 중앙에 있는 오른쪽 중앙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 그 나머지 그 세 명의 센터백이 저희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김강산이 포 리베로로 올라가긴 하지만 숫자를 네. 어느 정도 맞춰줄 때는 제일 좋은 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센터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그 쪽에는 애초에 이 오른쪽 센터백은 막아야 될 사람 자체가 없고 일단 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잉여 숫자로 숫자 노름을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김진혁 선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선수가 전진을 해서 고재현 선수, 황재현 선수에게 볼을 전환시켜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일단 맞습니다. 그게 좋은데 일단 문제는 최홍원 감독은 이거를 극히 싫어해요. 그렇죠. 사실 인터뷰에서 놓고 보면은 센터백들이 자리를 지키는 걸 원하지 뭔가 나가서 뭘 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 밸런스 깨는 거를 맞습니다. 극히 싫어하는. 예, 그래서 다른 수로 나온 게 김강산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는. 예, 근데 어느 정도는이라는 표현을 저는 꼭 하고 싶은 게 이게 아무래도 그 감독 자체가 이 센터백에 아무래도 포어 리베로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포어 리베로에 대한 자신감이 그렇게 있는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김강산을 한 5m 정도만 앞으로 전진시켜 놨어도 볼이 엄청 잘 돌았을 거예요. 요시노 선수가 압박을 받을 일도 없고. 그렇죠. 왜냐면은 중원에서 숫자가 한 명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중원 2미드를 서는 것과 3미드를 서는 건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김강선 선수가 미드필더로 와서 이 위치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해도
그 몬레알 선수가 요시노 선수를 사방에서 좁히면서 압박하는 거를 견제해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김강선이 이렇게 전진을 해 있는데 몬레알 선수가 요시노 선수만 바라볼 수 없단 말이죠. 김강선 그렇죠. 선수한테 패스 길이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이지선다가 그래서 걸리게 된 거죠. 그렇죠. 이지선다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김강선 선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 모습 자체가 너무너무 저는 답답했습니다. 전반 내내. 여기서 지금 앵커님께 푸신 작전판에서 하프라인 밑에서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러면 요시노 벨톨라 여기 두 명이서 뭐 그 전반전까지는 어떻게 뭐 이 둘이서 견딘다고 쳐도 이 두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체력이 잘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방 투톱에서 그 아무리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이 뭐 그렇게 수비력이 썩 좋지 않다고 해도 이 두 사람이 견제를 하잖아요. 견제하는 것만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요시노 벨톨라 특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사실은 정말 축구계 정말 재밌는 게 김강선 선수를 세 발짝 앞으로만 위치를 해도 아무런 상황이 안 나와요. 왜냐면은 요시노 선수가 벨톨라 선수랑 볼을 주고받다가 김강선 선수가 전진한 방향으로 공을 주면 김강선 선수는 옵션이 벌써부터 많아요. 고재현 선수 파고드는 고재현 선수한테 줘도 되고 넓게 벌려 있는 황주현 선수한테 줘버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패스 길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지공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상을 얘기를 하자면 이 올리는 세 걸음이 무섭기 때문에 상대 저희 센터백들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고 그럼 요시노 선수는 갇히게 되고 오히려 거기서 볼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고 물론 바셀로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전환 상황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기회가 2번이 있긴 했죠. 근데 맞습니다. 아까 앞서 언급했듯이 전반의 트렌드 대부분은 느린 지공 형태였단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빌드업 라인을 구축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쉽기도 했고 약간 앞서 언급했듯이 4-4-2를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쏠리게 배치가 계속 됐기 때문에 쉽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 정말 작은 디테일 하나로 이 플레이를 정말 쉽게 이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3라운드까지 포함을 해서 1, 2라운드 그다음에 그 앞으로 이어질 3연전에도 똑같은 형태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가 다 4-4-2를 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도 여기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해법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늘 고명석 선수, 김진혁 선수 잘했거든요. 앞서 예. 언급했듯이 준수하게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사실 제가 앞서 언급하고 싶은 건 오늘 경기에서만큼은 센터백의 전진성이 필요한 경기였기 때문에 이원우 선수의 기용을 저는 오히려 해봤어도 괜찮은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네. 그 말이 저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전반전 1대0 끝내놓고 후반전에 이 1대0 스코어를 지키려고 했었으면은 저는 이원호 선수가 나와가지고 좀 뭔가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었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히 저도 축구를 사실 잘 모르니까 이원우가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도 잘 몰랐고 이거를 좀 묻고 싶긴 했었어요.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아까는 제가 언급했듯이 벨톨라 요시노 라인이 왼쪽에서 빌드업을 했다고 쳤죠. 근데 아예 왼쪽에서만 계속 경기 내내 빌드업을 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벨톨라 요시노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해서 황재원 선수와 이렇게 세 명이서 3자 빌드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그 수협의 앞선 투톱이 왼쪽으로 쏠리겠죠. 수협의 네. 왼쪽, 대구의 오른쪽, 황재원 그렇습니다. 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왼쪽 센터백한테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 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센터백이 전진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상대 일선 압박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명석 선수 위치에 만약에 이원호 선수가 있었으면 이원호 선수가 전진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재미를 볼 수 있었고 순간적으로 전진을 해서 상대 일선 압박을 벗겨내고 홍철 선수 혹은 바셀루스 혹은 옆으로 측면으로 빠져있는 세징야 선수한테 볼을 전달하기만 해도 수앱은 그냥 그 전진 하나로 1선, 2선이 다 벗겨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게 센터백이 아무리 상대가 투톱이라고 해도 이 투톱이 정말 숫자 싸움을 어떻게 보면 끌려나간 상황인데 이거를 조금 저희가 요리하지 못한 부분이 일단 가장 아쉬웠고 이게 좀 제가 나중에 저희가 프리뷰를 할 때도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4-4-1을 쓰는 팀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기본이 되는 후방 빌드업의 요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백스리를 이거 B팀 잘합니다. 참고로. 예, B팀 오늘 홈 개막전 2대0 이겼습니다. 목포 FC. 거의 감독님 조덕대 감독 지난 KCL 리그 준우승팀 감독입니다. 개잘했습니다. 음. 예, 꼭 네, 보십시오, B팀은 여러분. 이걸 합니다. 참고로. 예, 이거 하고요. 예, 백스리 플랫으로 뒤에서 대기시키는 거 소용없습니다. 그냥 누가 공간 비었을 때 계속 한 명씩 그 숫자 싸움에 도움이 돼줘야지 맞고 그렇게 하는 축구가 사비 알론소 바이엘 레버쿠젠 경기예요. 맞습니다. 사벨- 이거 맞아요. 이거 레버쿠젠이 많이 보여주는 형태 맞습니다. 예, 레버쿠젠이 지금 무패죠.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무패 거의 우승 확정이고 유로파리그 8강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팀을 되게 잘 만들었고 무엇보다도 그 백스리를 재미없게 쓰려면 정말 재미없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백스리를 가지고도 충분히 재밌게 축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언급한 거를 잘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는 게 이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으로 봤을 때 위험한 전형이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뒤에 3명, 4명이 이미 있거든요. 밸런스가 있는 형태고 그냥 단순히 전진을 하는 것뿐인데 이게 마치 최홍원 감독은 이게 이렇게만 하면은 뭔가 수비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상대가 역습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디테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는 일단 말도 안 되게 답답했습니다. 경기 보면서. 이게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센터백 한 명만 지금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뒤에 후방에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센터백 3명을 다 어떻게 하프라인 위쪽으로 끌어올리라는 그 얘기도 아닌데 그냥 중원에서 이제 숫자 싸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스토퍼 한 명씩 올라가서 서라. 그냥 맞습니다. 그건데 왜 그럴까 싶긴 합니다. 예, 이거 이게 사실 김진혁, 고명석 선수는 그래도 음. 볼을 잘 차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발은 그래서 빠르긴 이- 하지만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음. 김강선 선수도 오늘 사실 실수가 많긴 했어요. 그런 볼을 잘 찬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하기엔 실수가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도 네네. 김강선 선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원우 선수도 아까 언급했듯이 이런 역할에 거의 특화된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 음. 그래서 이런 경기에서 진짜 이런 거 써먹었으면 정말 재미봤을 텐데 어떻게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셨나? 아니면 하셨는데 그냥 겁이 나셨나? 이런 생각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네요. 뭐 했는데 전 선수들을 믿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음, 사실 P급 정도 되는 감독들 레벨이면은 우리보다 축구 제일 잘할 거거든요. 사실 축구법만 몇십 년 먹은 사람들인데 예, 모를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그냥 저는 이거 지금 있는 선수단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니까 사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좀 약간 도박적인 그런 수를 쓰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예, 맞습니다. 꼬우면은 이거 그리고 꼬우면 이기세요. 꼬우면은 이겨라. 네, 근데 이거 또 한 가지 얹자면 바셀루스 선수가 오늘 전환 상황에서 전반에 2번의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 건 맞거든요. 스피드로.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느린 지공이었으면 세징얀 에드가를 선발로 썼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에드가 선수가 세징야 선수 위치에서 중앙에서의 그런 링커 역할을 하고 바셀루스 선수가 바셀루스 선수 대신에 세징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했으면 훨씬 더 볼이 잘 돌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은 진짜 속공을 계속 양 팀 다 전환을 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바셀루스 선수를 쓰는 게 맞거든요. 무조건. 왜냐면은 전환 상황에서 너무 좋잖아요. 왜냐면 전환 상황에서 바실루스 스피드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느린 지공 상황에서는 저는 오늘 바셀루스 선수 보면서 되게 바셀루스 선수를 되게 고평가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과대평가받는다.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바셀루스 선수가 지공 상황에서 우리 팀원들이 움직일 공간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움직이면서 많이 갉아먹어요. 제가 보기엔. 네네. 그래서 바셀루스 선수가 차라리 측면에만 서 있는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제가 사실은 이거를 관련해서 글을 쓸까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냥 얘기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안 썼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셀루스 선수가 너무 답답했었고 저는 오히려 이런 경기일수록 세징야 에드가를 선발로 쓰는 게 맞고 바셀루스 선수가 이제 그 수협이 좀 더 올라오면서 좀 더 전환 싸움을 아까 후반에 가면은 계속 체력 좋은 선수들 넣으면서 전환 싸움을 붙이잖아요. 맞습니다. 수협이 그런 후반전대 상 교체가 그랬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바셀루스 선수가 투입이 됐으면 정말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이 수협이 전환 싸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반에. 근데 라인업을 보면 전반에 전환 싸움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라인업이죠, 수협은. 네. 그래서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후반 가서 이 에드가 선수 교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음. 감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음. 그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뭐 이게는 뭐 사실 저는 바셀루스 선수가 갖고 있는 툴에 대한 한계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어 저는 이 지금 베톨라, 세징야, 에드가, 바셀루스 요 네 명의 외국인 선수들을 어떻게 그 조합을 해가면서 쓸지도 사실 이거는 되게 고민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베톨라는 그냥 일단 스타팅으로 넣는다가 가정하면은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팀의 그 상대 팀에 맞게 선발 라인업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뭐 지금 맹건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에드가 선수는 오히려 후반에 조커로 나오면 되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사실 이번 경기 한에서 놓고 보면은 에드가를 선발로 놓고 바셀루스를 후반에 조커로 이렇게 놓는다면은 우리가 후반전 때 그렇게 주저앉을 만한 상황이 많이는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후반전 때 저희 생각해 보면은 계속 거의 한 70분 이후로부터는 계속 두들겨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또 되게 축구가 재밌는 게 네, 저희가 주저앉고 싶을수록 바셀루스를 또 써야 돼요. 왜냐면은 네, 상대가 더 많이 전진을 해서 저희를 가둬놓고 패면 저희가 골대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바셀루스 같은 체력이 빵빵한 바셀루스 같은 선수가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상대 수비수가 뒤로 라인을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에 공간이 생기고 저희가 뒤에서 뭔가 오히려 역습 상황을 노려볼 수 있는 내려앉더라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운터 펀치가 뭔가 저희가 손에 쥐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네, 부분에서 저는 선수 기용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펠리페님이 말씀하시기로도 그 혹시나 펠리페님의 개인 생각으로는 그 안데르손이나 이승우 선수가 그런 전환 싸움을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서 나왔는데 오히려 좀 음, 지동원 몬레알이 나오면서 되게 느린 템포의 지공이 이루어지면서 꼬인 게 아니냐라는 음, 생각을 그때 저희가 대화를 했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래서 뭐, 이게 플랜이 꼬인 게 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이게 그럼 축구라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이게 뭐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뭐 그런 아쉬움이 있죠. 네, 얘기 놓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근데 후반전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동어 반복을 하자면 안데르손 이승우가 나왔든 지동원 몬레알이 나왔든 사실은 음, 그 후방 빌드업은 했어야 되는 거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와서 수협도 전반전에 안 풀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 카드로 좀 뭔가 풀어보려 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재원 선수와 이준혁 선수가 나가고 그 자리에 이승우, 안데르손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이 안데르손이라는 외국인 선수, 어, 드리블도 드리블러인데 일단 정확합니다. 음 플레이 자체가 이게 되게 담백해요. 맞아요. 그리고 측면에서 1대1이 위력적이에요. 약간 네. 뭐 느낌으로만 치면은 광주의 가브리엘 같은. 근데 드리블 잘하는 가브리엘. 네, 그렇죠. 근데 좀 더 피지컬은 안 좋고 뭔가 좀 발랄한 가브리엘 같다고 해야 되나?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선수가 막 드리블로 막 두 명, 세 명 제끼면서 제일 사실 파이브백 내려앉은 수비가 제일 무서운 게 양쪽 그 측면에서 1대1이 들어오면서 센터백을 마주보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상황이 안데르손 선수가 들어오면서부터 많이 발생을 했고 게다가 이승우 선수가 거의 프리롤에 가깝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 진짜 대구 수비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막 느껴졌어. 음, 음. 특히 그 이제 안데르슨이 나왔던 그쪽 측면으로 해서 대구 수비 2명, 3명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거 뚫고 또 하프 스페이스까지 또 진입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기겁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슈팅을 때렸는데 다행히 오승훈 선수의 선방에 맡겼었고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계속 체력이 좋은 선수들을 교체를 해주면서 저희가 음. 내려앉기 전에 빨리 공격을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 때 지동원 나가고 근현석 들어가고 그다음에 음, 후반전 33분에 강상훈 선수도 많이 뛰었는데 그 강상훈 선수 빼고 그다음 정재민 선수 들어갔었죠. 여기까지 해서 맞습니다. 수협의 교체가 끝났는데 이제 다 네, 지금 교체 그래서 카드 예, 말씀하시죠. 예. 누꼬 선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중앙을 조금 더 음. 숫자를 조금 더 늘려주면서 그리고 음. 에너지 레벨도 올려주면서 측면으로 빠져서 혹시나 플레이할 수 있으면 하기까지도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교체였고 실제로 그게 좀 잘 먹혀 들었죠. 일단 그렇죠. 계속 중앙에서의 측면에서 에너지 레벨 예.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왜냐면 중앙에서는 이미 벨솔라 요시노는 전후반 때 그런 견제에 시달려가지고 많이 좀 기동력은 떨어진 상태였고 그렇다 해가지고 대구가 숫자 싸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쓸만한 선수를 쓴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맞습니다. 수협이 그 시점부터 해서 계속 이제 올라오고 하니까 대구는 계속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서 공을 뺏어도 낮은 지점에서밖에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뿐더러 수협이 그때마다 블럭을 되게 좀 잘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역습을 못 나가게끔 볼을 잘 세웠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이 네. 보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의 그런 역압박을 잘 수행을 해줬고, 그래서 음. 이제 대구는 거기에 그 미드필더 중앙에서의 수비력을 좀 올리기 위해서 벨톨라 음. 선수가 아무래도 좀 그 작은 그 좀 부상. 마이너한 부상이 있기도 했고, 음. 게다가 그래서 이용래 선수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후반 10분에. 그 근데 저는 약간 맹건님께 이거를 한번 묻고 싶은 게 이게 박세진 선수가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아, 저는 이게 음. 제가 항상 언급을 할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용래 교체는 맞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음. 왜냐면은 이게 맥락이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밸런스를 생각을 해보면 음. 대구가 이렇게 전환 상황에서의 그런 번뜩임보다는 내려앉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려앉은 수비 위치를 잘 잡아주고 끊어내고 상대한테 그러니까 볼 넘겨주지 않고 저희 역습 상황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던 거잖아요, 롤로 따지면. 근데 저희 멤버 라인업 상에선 그걸 할 수 있었던 선수는 이용래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세진 선수가 들어갔으면 뭔가 역습 상황에서의 조금 더 번뜩임이 있었을 수 있어도 음. 안정감이 애초에 최영관 감독이 원했던 건 안정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는 부족함을 드러냈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음. 저는 이용래 선수의 투입은 저는 맞는 수였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 이번에는. 지금 사실 교체 멤버 쪽에 있는 선수 중에서 그 밸런스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이용호 선수밖에 없긴 합니다. 예. 하지만 가장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음, 이제 에드가 선수의 투입입니다. 결국 교체는 어떤 의도 혹은 바라는 게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에드가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내려앉는 상황에서 상대가 측면을 두드리고 있고 중앙을 두텁게 하기 위해 이용렬 선수를 넣었어요. 그렇죠? 음. 그다음에 측면 수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에드가 선수를 왼쪽 수비에 투입을 합니다. 왼쪽 윙이었죠. 그 바셀루스가 왼쪽 뛰었던 그 윙으로 위치로. 투입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럼 거기에 투입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생각해 보면 1번 어 세트피스에서 수비 네. 그렇죠? 2번 음. 그다음에 웍습 상황에서의 링커 역할 이게 뭐 없어요. 문제는. 요 1번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2번에서부터 음? 근데 사실 엑스가가 링커 역할도 준수하게 하니까 뭐 그렇다 칩시다. 예.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바셀루스 선수가 해주고 있던 측면 수비가 있어. 측면 수비 지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후반 60분 이후부터는 거의 바셀루스 선수가 홍철 선수와 거의 한 5m 거리 내에서
음. 그 5m 거리 내에서 유지를 해주면서 측면 수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음. 그냥 생각해봐도 에드가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거기서부터 정말 헛웃음이 나왔던 교체였고, 그리고 에드가 선수가 교체되기 이전에 수협이 그때 경기를 주도하고 있던 시점이긴 했었거든요. 뭐 프리킥 그때 나왔을 때도 윤빛가람 선수 프리킥이 그 뒤였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수협이 이제 대구 골문을 두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었고 계속 올라가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교체를 했을 때는 이 지금 떨어져 있는 팀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체가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맞습니다. 물론 1번, 아까 에드가 선수가 들어가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의 1번, 2번 생각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지금은 당장 떨어지는 팀 스피드를 올리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 에드가 선수가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계속 주도권을 내주고서 우리가 계속 그냥 잠그겠다는 얘기인가? 이 45분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 팀 스피드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팀 스피드를 올리면서 측면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그 에드가 음. 선수가 들어갔던 자리에.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제 이 바셀루스 자리가 죄송합니다. 말까지 죄송한데 이 아니 괜찮아 바셀루스 괜찮아. 자리에 저는 오히려 이 생각도 해봤어요. 황재원을 중원으로 돌려놓고 네. 장성원을 투입을 하고 바셀루스를 뺀다 치면 그 자리에 그냥 박세진 선수를 넣던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완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그 황재현 선수 일단은 그 요시노 선수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시노 선수를 두고 싶었으면 황재현 선수를 중간에 뒀어도 되고 아니면 음, 이용래 선수를 투입을 했으니까 그리고 네, 중앙을 두텁게 했잖아요. 그 상대가.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세징야 선수가 거의 후반 60번으로부터는 아예 내려앉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후반 음, 60번부터는 뛰지를 못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장성원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황재현 선수, 이용래 선수, 요신호 선수 3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양 측면으로 지원을 나가게 하는 형태가 되든지 음, 아니면은 박세진 선수가 혼자 역습의 천병으로 진짜 이럴 때 너 공격 잘하잖아. 수비 안 해도 되니까 뭐라도 해줘라고 해줄 수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에드가 선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에드가 선수를 쓰는 방법이 문제가 됐어요. 이번에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세징야 선수도 분명히 빼줬어야 됐어요. 분명 후반 60분부터는. 근데 세징야한테 기대하는 건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뭐 동의는 합니다. 남긴 거는. 네, 네. 그건 근데 에드가 동의합니다. 세징야 두 개는 둘다는 아닌 거죠. 이번 상황에. 대체 시 1, 2라운드 보고서 어떤 그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이 후반전 30분 요교체를 보고서 좀 성 나갔었죠. 왜냐하면 아니 작년에 황지원 중원 그렇게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장선 선수가 몸이 안 좋았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런 교체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니, 세징야 선수를 대신에 에드가 선수가 들어가고 에드가 선수가 위치했던 자리에 만약에 빠른 윙어 선수 혹은 플레이를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박세진 같은 선수가 그 자리에 뛰었다면 이해를 음,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가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기동력은 살리면서 측면은 그 앞선에 있는 윙어들이 수비를 잘은 못할지라도 어쨌든 음. 활발하게 띄워주고 측면 커버를 해주고 수비를 하긴 하되 그래도 나갔을 때는 뭔가 시간을 끌면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겠다라는 그런 감이 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에드가 선수를 투입하면서 우리가 뭐 정말 세트피스를 정말 잘 막았고 뭐 골 우리가 내려왔는데 성공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면 에드가를 왜 넣었냐고 에드가 세징야가 공존을 했으면은 그럼 에드가를 활용해서 뭘 했어야 했는데 측면에서부터 일단 지금 황재원 홍살아저씨 체력 떨어졌죠. 네. 황재원 혼자서 저거 1대1 어떻게 합니까? 1대2 해가지고 뭐 크로스 나왔다는 크로스 올려봐야 에드가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해서 들어와서 헤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되겠냐고. 예. 아, 그리고 아무튼 고재현 그래서 선수 네. 그리고 저 고재현 고재 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270분 동안 유효스팅 하나 했습니다. 음. 저는 그 고재현 선수 되게 좋아하고 사실 저는 믿고 있어요. 고재현 선수가 부진했을 때도 자기가 이제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증명했던 게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 최영권 감독이 약간 믿음의 축구의 그 어떤 그거거든요. 대표적인 맞습니다. 산물이 생각하는데 이거 고재현 선수를 살리고 싶으면은 고재현 선수 살릴 수 있는 선수를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오늘 그 고재현 선수는 쓰는 이유에 네. 대해서 증명은 했어요. 수비를 앞서 언급했듯이 내려앉는 상황에서 황재현 선수를 도와주는 도움 수비는 굉장히 성실하게 수행을 했거든요. 그거는 예, 근데 좋습니다. 근데 고재현 선수는 그거를 위해 뛰는 게 아니잖아요. 10번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아쉬웠고 사실은 저는 왼쪽 측면에 이럴 때 박용희 선수가 조금 뭐라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은 아니면은 김영준 선수라도 투입을 해서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이라도 때려봐라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에드가 그게 선수는 너무 늦었어요. 진짜 아니죠. 그리고 네. 너무 늦었어요. 나온 게. 네. 그래서 에드가 선수는 진짜 아니었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도 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상대가 그런 유효 슈팅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시켰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두들겨 팼어요. 후반전은 거의 수세 페이스였죠. 그리고 진짜 네, 그거를 오승훈 선수와 그 수비들의 어떤 육탄 방어로 해서 잘 막아냈었는데 거진 한 후반 70분, 그러니까 70분까지 페이스는 후원 페이스였고 해설에서 얘기했었습니다. 후반 70분 이후까지 수원 FC가 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은 이건 대우가 힘들 수도 있다. 네. 중계에서 얘기를 정말 했습니다. 재밌는 데이터가 유효 음, 슈팅을 봤을 때요. 네, 이 60분 이전에는 유효 슈팅이 단 하나입니다. 수앱이. 네, 근데 그 이후로 6번을 더합니다. 60분 에드가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물론 그 상대가 공격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한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음, 이 유효 슈팅을 만들지도 못했던 첫 번째 상황, 전반 상황에 비해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그것도 경기 중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승훈 선수가 던져내는 전방이 오늘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골에 위협적이었던 찬스를 계속 헌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려앉고 싶다면서요. 내려앉고 싶으면 확실하게 내려앉든가.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교체였습니다. 정말 저는 이거 보고 제가 원래는 계속 저희 크루분들 중에서 확실한 의견이 뭐 감독 나가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감독 지켜야 된다 이런 확실한 의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뭔가 정제된 톤으로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네, 기본적으로. 근데 웬거 이거 아저씨일까? 보면서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웬거 생각했는데. 맞습니다. 왕구 박사님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웬 박사님께서 진짜 이걸로 해서 꼭지가 돌아가가지고 버튼이 눌렸죠. 예, 저희 네, 단톡방에서 노트에도 굉장히 저희 격한 표현을 써놨죠, 제가. 그 단톡방에서 그게 쌍욕을 박아내고 아니, 이거 저는 이제는 쉽게 이거 보고 저는 예, 끝났습니다. 저 이제는 이제는 보내줘야 할 때가 온 것 나가는 게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후반전 때 그 후반 추가 시간 때였죠. 그 대구 팬분들 중에서 김영준 선수가 그 추에 그 오른쪽 음. 측면 쪽으로 공을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페널티 박스 쪽 45도 각도에서 슈팅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물론 왼쪽, 수협이 오른쪽. 그렇죠, 맞죠, 맞죠. 맞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이제 김현준 선수가 이제 슈팅을 한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봐도 약간 매갈이 없는 슈팅이 했었거든요. 강도가 세진 그렇죠. 않았어요. 그래서 안선수 키퍼 정면으로 이제 안기면서 했었는데 전 처음에는 저게 뭐 저는 처음 어떤 거 바랬냐면은 그냥 측면에서 공을 좀 끌고 있다가 음. 그 지원을 공을 좀 기다리는. 지원을 그렇죠. 기다리면서 있다가 좀 공을 끌고 좀 최대한 전방에서 시간을 끄는 게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 공격수면 무조건 거기 슈팅 기회 나면 슈팅을 때리고 마무리 짓는 게 맞다고 보는데 1대0 상황에서는 좀 그런 선택지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은근히 이걸로 그 대구 팬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게 좀 보였습니다. 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견이 있는 게 김영준 선수가 했던 플레이 아쉬운 거 맞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왜냐면은 네네. 시간을 끌었으면 1, 2분이라도 더 보낼 수 있어서 만약에 공격을 안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맞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거기서부터 시퀀스가 이어진 게 아니에요. 상대 공격이. 근데 사실 이것도 김영준 왜냐면 선수 개인 능력이었죠. 그 몰고 들어간 것까지도. 예. 그렇죠. 몰고 들어가서 슈팅을 날리고 플레이가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상대가 다시 공을 몰고 와서 했던 공격에서 실점이 나온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뭐 30초가 덜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시퀀스이기 때문에 김영준 선수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치면 예를 들면 뭐 세징야 선수가 슈팅을 하고 내려왔는데 그 다음 경기 그 다음 플레이에서 실점을 했어요. 그럼 세징야 선수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것도 그렇, 맞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슈팅을 마무리하는 거에 집착해서 아쉬운 플레이를 했다는 거에는 동의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게임을 졌다 저는 그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좀 이건 좀 억가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물론 맞습니다. 아쉬워할 수 있지만 이게 패배의 어떤 결정적인 요인이 됐냐?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패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하면은 최용건 감독 교체 전술 타이밍을 요구를 하는 게 맞죠, 오히려. 맞습니다. 타이밍, 예. 그다음에 의도, 그다음에 네. 선수 들어온 용병술까지도 저는 마음에 그거는 들지 좀 않았고, 예, 아, 맞습니다. 싸잡아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배구의 꾸역승 패턴이었어요. 사실. 아,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대구가 승점 3점 얻은 패턴이었죠, 이게. 맞습니다. 그게 못했냐라고 물으면 배구가 이번 경기에서 너무 앞선 두 라운드에 비교해서 더 최악의 경기를 했기 때문에 감독이 나가야 되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객관적으로. 저는 한, 오히려 감독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답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플랜을 짜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그거에 가까웠던 순간도 분명 전반에 있었어요. 바셀론스 선수가 놓치긴 했지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후반 운영이 이 패배 거의 패배에 가까운 무승부죠. 정확히 따지면. 아니, 씨, 무슨 45분을 어떻게 걸어단 거예요? 그 후반 운영을 하고 게다가 거기 맥락에 맞는 선수 교체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에드가 선수를 투입해서 효과를 봤냐?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아니, 씨, 맨시티도 그- 45분 못 걸어 잠거 그거. 아니 진짜, 제가 진짜, 와, 저 그 원장, 제가 제작 포털 보고 있는데 지금 대구 슈팅이 후반전 4분이었죠. 바슬루 슈팅 이후로 그 다음에 나왔던 슈팅이 몇 분인가 제가 봤었거든요. 후반전 네 37분 에드가 슈팅이 두 번째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머리 맞은 거죠 그냥. 그렇죠. 그거 33분 동안 슈팅을 한 번도 못했어요. 이게 아, 전후반이랑 너무 극명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죠. 전반전 때는 슈팅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했거든요. 근데 네. 후반에는 후반 4분 이거 하고 없어요. 30분 지나서 겨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즘 빈 이 시간 동안 수협이 주도를 했다는 얘긴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감독은 어떤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데 이용관 선수까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에드가를 왜? 라는 게 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슬아슬하게 1대0 승리를 보나 했었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이었죠. 거의 이제 추가 시간이 다 흘러갈 때 윤빛가람이 또 한번 해줍니다. 윤빛가람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이제 정재민 선수를 보고 패스를 찔러줬고 거기 정재민 선수가 윤빛가람 선수 뛰어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원투를 내줬죠. 그러면서 윤빛가람 선수가 거기 슈팅을 했는데 이것까지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던 정재민 선수가 재차 슈팅을 밀어 넣으면서 그대로 정재민 선수의 K리그1 데뷔골 그리고 수원 FC에게는 극적인 동점골이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대줬네요. K리그1 데뷔골입니다. 네. 또 내줬어요. 저희가 고성 또 아유, 한의원의 영험하죠. 아주 아유, 용해요. 아주 용합니다. 네. 허허허허. 그래서 이 참 이 그 이 참 이게 한두 번 보는 건 아니지만 참 이 추가 시간 다 끝나갈 때 저 골 보면은 이제 팬들도 미쳐 발딱 미쳐서 돌아가는데 그 직관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순호 코치 그다음에 도코치님 다 화를 내면서 아쉬워했다는. 아니 화날 수밖에 없죠 사실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는 다 잡은 건데. 예. 사실 근데 이렇게 하고 다 건져내고 했는데 아쉽다고 하기에도 사실은 관심 없는 거고 사실 유효슈팅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근데 최홍 감독 별로 안 아쉬워하더라. 이게 몰랐어. 될 거라고 생각했나. 아휴, 씨. 거의 다 되긴 했으니까 뭐 아니, 그렇게 사실 거기 생각하죠. 그 장면, 그 시퀀스만 지켜냈으면은, 예, 그 승점 3점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는 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어떻게 이겨가지고 막 그
최용훈 감독의 이때까지의 그런 아쉬움이 다 덮어지느니 그래. 그냥 좀 차라리 이게 여기라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또 우리 팀이 또 지는 건 싫고 또 그러니까 못하는 건 또 싫고 참 그런 혼합된 감정이 들고요. 네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얘기 하나를 하자면 오늘 황재원 선수 너무 잘했습니다. 아, 이제 황재원 유럽 보내야 되는 건가요? 황재원 선수 오늘 혼자 치사하게 남들 다 K리그 플레이하는데 혼자 유럽 플레이 했고요. 와, 그 2대1 그거 막힌 상황에서 반대발로 크로스 올리는 거 보고 아, 우리가 발, 재원이를 볼 날이 머지않았구나. 발바닥 드리블 막 4명 갖고 노는 3명 갖고 노는 것도 대박이었고요. 그렇죠. 예. 아, 진짜 재원이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도와줄 애들이 아니 도와주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도와주고 나중에 재원이 B팀에 한번 뛰는 거 보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신나서 축구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팀이 큰일 날 거 아닌가요? 뭐 시즌 던진 건가요? 아니 큰일 났어 이미. 재원이 4월까지 없을 아, 거야. 그 U23 챔피언십도 가고 하니까. 일단 그래서 아쉬운 경기 결과였고요. 네. 그래도 좀 몇 개 수확이라 하면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고명석, 요신호 영입 잘했다. 황재원, 재원이가 빨리 그냥 유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할 말을 할 정도로 더 일치월장하고 있다. 요 음, 정도로. 예. 맞습니다. 뭐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뭔가 마무리가 되는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뚜뚜미지근하게 경기가 예. 뜨뜻미지근했으니까요. 아니 뚜뚜미지근하게 축구로 쳐해놓고서 우리 보고 텐션을 올리려고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도둑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네. 스텝 입장에서는 어려웠던 경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좀 그 김은중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했겠죠. 왜냐면은 음. 플랜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그랬고 면에서 득점이 안 음, 나왔고 음. 그렇죠. 되게 슈에 입장에서는 후반전에 그 몰아쳤던 것 대비해서 골이 안 나와서 되게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배구가 기분 좋은 경기를 할 뻔했지만 이제 그런 마지막 실점을 하면서 김은중 감독 입장에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그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무패죠 수협은 1승 2무. 예, 무패죠. 그래서 무패를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대구는 시즌 그- 첫 승점 뭐 좋아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화끈하게 져버리지. 첫 승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 그 요신호 데뷔골도 보고 예. 음 아, 가서 막히면 누구 해야 되나? 이거 참 그냥 고민되긴 하는데 참. 아유. 아무튼 좀 그 고민을 좀 더 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돈을 좋아요. 자기 개발에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음. 그리고 슬슬 요새 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요새. 그 사실 제가 그 어제 녹음 일자하기 전에 어제 그 서울 국제 마라톤 그리고 동아 마라톤 그걸 10km 뛰고 왔거든요. 네. 그 다 뛰고 와서 이제 보니까 알다스가 이제 부스를 하나 차렸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러닝화 해가지고 이제 그거 딱 크게 그 모형으로 딱 내놓고 이제 봤는데 저기서 러닝화 그걸 한번 눈에 한번 보니까 가격을 봤어요. 네. 우리 어센팅 유니폼 풀마킹 하고서 뭐 폴로 하나 사면은 딱 그 러닝화 가격이더라고요. 음, 음, 예, 거기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방장님이 이 그래요. 정도 고민하셨으면 네,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그걸 뭐 간략하게 뭐 총평 하시죠. 그 뭐 맹건님부터. 예. 음, 이 고등학교를 지금 제가 물론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본 학생은 아니었고 잘 그 시스템을 잘 모르지만 네, 3모, 6모, 9모를 다 비슷한 문제 유형을 냈어요. 예를 들면 네. 그 문제 평가원에서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성적이 못 오르는 학생은 학생이 문제일까요? 문제 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음, 저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그래서 네. 최용원 감독이 만약에 다음 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의고사 결과를 나타내지 모의고사가 아니죠 이제는 보니 음, 학력고사를 잘 보지 못한다면 저는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 상징적인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A매치 휴식 기간도 이제 주어졌고
2주 동안 대구 FC 팬들은 깊은 빡침과 함께 축구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예. 음. 오히려 그- A매치가 더 고통스러워요. 이런 거 보고 2주를 기다려야 되니. 오히려 저는 그냥 이참에 축구를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네. 예, 그게 안 그렇, 되니까 악귀들이 남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안 됐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2주 동안은 좀 이제 현생을 찾다가 예, 돌아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예, 근데 이대로 축구하다간 정말 12월 중순까지 축구 못할 수도 있어요. 예, 음. 그렇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빠른 하겠습니다. 결단을, 조속한 결단을, 사장님의 음. 조속한 결단을 기대하고, 그 일단 저는, 사장님께서 그 사장님께서 네. 왔다던 경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 경기를 저희가 조금 이제 브릿지 듣고 와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구 FC B팀의 홈 개막전이 있었습니다. 녹음이 기준 어제였죠. 진짜 대구의 홈 개막전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 푸른 803 넘어 더 높이 하늘 위로 하늘색 꿈들과 함께 저 별을 따러 가자. 샤랄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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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랄랄랄랄랄라. 저 푸른 803 넘어 더 높이 하늘 위로 하늘색 꿈들과 함께 저 별을 따러 가자. 저희 웬거님께서 그 저희 팟빵 댓글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후방 빌드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캡처를 해서 첨부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저희가 했던 그 수원 FC전 그 후방 빌드업 그 부분을 한번 그걸 들으시면은 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진짜 대구 FC의 홈 개막전 얘기를 제가 짧게 한번 해볼 건데 어제였죠. 어제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K3 리그 2라운드 경기였습니다. 상대가 목포 FC였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네. K4에서 K3로 올라가면서 이제 기존에서 K4 이전 팀들은 아무래도 프로 선수들이 공익 근무를 위해서 지금 있던 그런 시민축구단 같은 팀들이 많았지만 K3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내셔널 리그 팀들 플러스 K3 레벨에서 잔뼈가 되게 굵은 예를 들면 뭐 화성 FC라든지 이런 대전 코레일 뭐 이런 팀들이 있는 그런 리그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예. 오늘 경기의 감독님부터가 스웨비랑 음. 부산을 지도하셨던 조덕재 조- 감독님이 맡으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 조덕대 감독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여기가 되게 노박구 축구였습니다. 예. 약간 쓰리백을 기반으로 해서 측면을 좀 위주로 하는 그런 축구였죠. 음, 맞습니다. 그 축구를 대구 FC B팀의 서동원 감독은 어떻게 그거를 한번 좀 공략을 했을지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B팀 선수들의 선발 라인업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유튜브 인스타 잠깐 키는 동안에 뭐 wen거님께서 뭐 짧게 한번 좀 이번 K3 리그를 그 개막전을 보셨으면은 짧게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홈 개막전이었고 음,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그 A 팀에서 소속된 선수들이 경기를 좀 뛰었고요. 세진 네, 선수가 있고 음, 네, 다들 그래서 댓글 중에 좀 재밌었는데 경기 중에 그 박세진 선수가 왜 여기 있냐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그 유튜브 음, 중계 채팅을 읽어주거든요, 캐스터분이.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 대구 FC의 전술, 그러니까 A 팀의 전술을 활용은 하지만 디테일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음, 뭐 후방 빌드업의 형태 너무 자세하게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윙백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순환을 하고 중앙 미드필더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후방 빌드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저희가 지난 경기들에서 언급했던 그런 포어 리베로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음, 측면에서의 3자 플레이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뭐 어쨌든 그런 되게 전술적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고 음, 하나 재밌는 건 이제 K3에 올라오면서 좀 좋은 점이 음, K3 선수들은 그러니까 팀들은 저희가 이제 코리아컵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코리아컵에서 만날 팀들인데 그 만날 팀들을 다 좀 직접적인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A팀이 과연 이 팀을 FA컵에서 아니 코리아컵에서 만났을 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B팀 선수들의 그런 경기력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아, 네, 좋습니다. 아, 웬건님의 평 한번 잘 들어봤고, 요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구 FC B팀의 KCL 리그 홈 개막전 선발 라인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키퍼 한태희 키퍼 나왔고요. 안창민, 이원우, 박진영, 박재현, 임지민, 박세진, 배주민, 김영준, 박용희, 김정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서브 명단은 전용준, 정재상, 송승민, 윤태민, 박상영, 김현준, 김민섭 선수가 이렇게 나왔고요. 뭐 특이할 점은 일단 제가 아까 앞에서 목포 FC를 했는데 FC 목포였네요. 예, FC 목포에서 대구 출신으로 작년 목포에 뛴 제갈대민 선수가 대구 스타디움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대구 출신의 홍승현, 황병건 선수가 이번 FC 목포와의 경기에서 상대팀인 목포 소속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제갈대민 선수가 지금 이제 K1 그 제주 유나이티드로 지금 올해 이적을 했죠. 그렇죠. 예. 경기에서는 지금 출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뭐 이렇게 대구에 또 와서 경기를 좀 지켜봤다 했고, 그리고 그 저희 지인분들 중에서 그 제갈재민 부모님이 하셨던 밀면집에 가보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저희 크루분 중에 한 분이 그 밀면집에 가봤다고 하니까 제갈재민 선수가 방금 웃으면서 아유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제주에서 잘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갈재민 선수.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럼 일단 웬거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러면 대구 FC A팀과 B팀의 어떻게 보면 그 디테일 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큰 틀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서 있던 디테일은 되게 달랐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좀 한번 좀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구 FC가 경기 결과는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FC 목포 상대로. 그리고 맞습니다. 박재현 선수가 전반 36분에 골을 넣었고 전용준 선수가 후반전 70분이었죠. 그 혼자서 치달로 해서 골 넣더만. 맞아요. 전환 예. 상황에서 혼자의 그런 개인 기량으로 골을 넣었었고, 어, 일단 뭐 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하자면 예. 그 앞서 언급했듯이 일단 대구 A팀과의 가장 다른 점, 중앙을 중앙 미드필더한테만 일임하지 않아요. 네. 그게 가장 일단 큰 포인트입니다. 음. 일단 양쪽 윙백이 왼쪽에는 이번에 박재현 선수가 오른발 잡인데 왼쪽 윙백으로 출전을 했었는데 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인버티드의 그런 플레이를 가져가기도 했고 오히려 앞선에 있는 윙 선수가 측면으로 빠지면서 측면 공간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기본적으로 후방 빌드업을 할 때는 오른쪽이 주가 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박세진 선수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고 그다음에 중앙으로 그 임지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중앙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기도 했고 물론 당연히 스위치는 계속 일어났지만 그래서 박세진 선수가 조금 더 아무래도 오른쪽 측면 공간에서 받는 그런 빈도가 많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세진 선수가 그 자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박세진 선수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플레이 메이킹 아니면 뭔가 키 패스를 하고 뭔가 박스 타격을 하고 이런 게 조금 더 과감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후방 빌드업에서는 안정적인 그 전개를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공격적인 모습은 보였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네. 하나 눈에 띄었던 부분은 배수민 선수 그다음에 김정현 선수가 중앙에서의 그런 중앙에 위치한 그런 링커 역할을 좀그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어 일단 김정현 선수 이번에 첫 출전했거든요. 네네네. 저희가 신인 컨텐츠 분석할 때 육각형이고 특별한 약점이 없고 그다음에 그 뭔가 미드필더로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굉장히 잘 나온 경기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선수를 맞게 봤구나. 게다가 이 선수가 그 경기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음. 역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일단 골 넣었던 박재현 선수가 거의 손흥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골을 넣었었고, 그다음에 왼쪽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 윙백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드리블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음. 그런 좀 뭔가 A팀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다채로운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좀 사실 더 골키퍼를 활용하는 빌드업도 많았고, 죄송해요. 제가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태호 선수가 발밑이 좋다 보니까 한태희 음, 음. 선수를 후방 빌드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막 어떨 때는 그냥 골키퍼 바로 옆에서 낮은 위치에서 볼을 풀어 나오려고 해보는 그런 걸 또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비팅 감독님이. 사실 그래서 그런 빌드업도 그렇고 그런 시퀀스를 이때 하지 언제 하겠습니까? 예, 실전에서 그렇죠. 해야지. 예. 선수들의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런 걸 도전을 시키고 음. 그런 거를 성공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어느 쪽에서 출구 전략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전술을 저희 배구가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음. 의미에서 제가 또 아쉬웠던 게 아까 앞서 언급했던 그런 전진적인 부분을 이원우 선수가 또 보여주면서 그런 음. 부분이 역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좀 확신을 줬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사실 백스리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스리를 그렇게 이제 플랫하게 세우면은 경기가 단조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재미없는 축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백스리는 선수도 공격에 참가하고 또 어쨌든 중원 싸움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구가 대구엔 지금 필요한데 A팀에서는 그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대나무같이 휘어지지 않고 저희 그냥 뭐 강하게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아, 그냥 그렇죠. 원래 이렇게 당기는 것처럼 쭉 당겨도 대나무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약간 그런 맞습니다. 축구인데 그건 대구 PCB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유기적으로 좀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 선수들도 뭔가에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이 딱히 없었어요. 뭐 물론 이게 맞아요. K3 리그이기도 하고 이 리그에서 최하위만 어떻게 밑에만 내려가면은 잔류는 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도전적인 플레이를 계속 주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온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격려를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감안을 해도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 자체는 되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어떤 경우에서 그렇죠. 보면은 지금 현재 A팀에 있는 선수들과 비교해봐도 어? 뭐 나쁘진 않은데? 이런 선수도 보여요. 그 때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 선수의 능력이 좀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가 봤을 때 제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A팀에서 못하고 있는 선수들 잠깐 좀 머리 식히라고 B팀에 내려보내고 좀 B팀에 있는 몇몇 선수들을 한번 올려서 써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구 팬분들도 뭐라 안 할 겁니다. 왜냐? 맞습니다.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를 잡으라고 해서 준 거면은 그 기회를 잡는 건 선수 본인이거든요. 네. 네. 단편적으로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A팀 선수들을 가지고 목포시청이랑 FC 목포랑 죄송해요. FC 목포랑 만났다. 음, 코리아컵에서 저는 이 경기력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예를 들면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윙들의 퀄리티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음, 뭐 박영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전용준 선수는 후반에 들어와서 골을 넣어주긴 했지만 뭔가 활약할 그런 기회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고 오히려 네, 막 윙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선수였으면 더 좋은 찬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는데 네네. 만약에 A팀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보여줄 수 있을 게 많겠다는 그런 일단 느낌이 들었었고 네, 어 일단 지금 딱 봐야 되는 게 앞서 언급했듯이 K3에 우리가 코리아컵에 만날 만한 팀의 주전 선수들이 다 뛴 경기에서 저희는 어린 선수들로 2군 선수들로 경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경기력이 나왔어요. 음,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저는 못 기다리는 쪽으로 확실히 그 방향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네. 이대로 그대로 그 코치진이 위로 올라와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실 감독 찾기 싫으면은 뭐 그냥 올려서 써도 됩니다. 서동원 감독님 B급 소유자시거든요. 예. 네.
물론 그렇게 아직은 안정성이 올라와야 되는 그건 있겠지만 네네. 저희가 지금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A팀이 그렇게 막 안정성을 추구하는 전형이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에이 뭐 이게 A팀 축구 개똥같이 하는데 뭐 B팀 올려서 쓰는 게 차라리 낫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하도 저는 A팀 보고 사실은 오늘 저는 그 시간차 때문에 네. 그 경기를 못 보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봤잖아요, 경기를. 아 내상이 또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가 A팀 경기를 보고 내상이 심각해서 누워 있는데 네. 크루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꾸 B팀 경기를 봐라. 힐링 된다. 진짜 네. 뭐 A팀 똥 경기 버리고 B팀 봐라 했는데 확실히 힐링이 됐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좀 B팀에 대한 자꾸 B팀 얘기하는 걸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쪽인 것 같아요. 제 아, 개인적으로 뭐 제가 사실 생각하기에.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뭐 A팀 경기력이 안 좋을 때마다 B팀 선수들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직 뭐 음. 저희 크루 중에서는 뭐 일명 비둥이라고 해서 이제 네, B팀 그렇죠. 그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그 비둥이 때문에라도 제가 B팀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둥입니까? 다 큰 어른들이 무슨 뭐 둥이 합니까? 근데 예, 이제 예. 근데 이거는 둥이에 막 우리 유망주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전술적으로 훨씬 좋은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결정을 하셔라. 네. 그게 저도 팀을 위해서 그게 낫다. 뭐 아니면 휴식기 동안 최용호 감독 감금시켜 놓고 그냥 전술 짜라 해가지고 감금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긴 해요. 예.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네. 그 B팀 경기 가서 보고 노트에 받아 적어서 그대로만 해도 뭐라도 더 음. 나오니까 아, 그거 맞다. 알아서. 실제로 그 경기장에 안 오셨다고 하죠. 최용호 감독님 안 오시고 나머지 뭐 조항래 대표이사나 그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오시고 예 했다고 하는데 예 독코치 또 갔다고 했고 A팀 예. 그 골키퍼 코치 빼고 다 오신 거죠. 예,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코칭 스태프 다 왔는데 왜 감독은 왜 안 오죠? 그리고 팬분들이 또 이번에 많이 가셔서 또 응원 소리도 또 되게 크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생각보다. 이제 홈 개막전이지 않습니까, B팀? 네, 예. 그래서 오히려 B팀 경기가 더 홈 경기 같은, 더 A팀 아, 1군 경기 같다는 생각이 일단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 560분의 분은 오랄랄 하셨겠네요. 아유, 부럽다. 그렇죠. 그래서 아유, 부러워라.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무슨 뭐 2군까지 봐, 뭐 B팀 뭐 선수도 잘 모르는데 시간 아깝게 왜 봐? 하지 마시고 꼭 하이라이트라도 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물론 저희가 이 대구 축구에 진짜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것도 맞지만 음. 정말 다른 축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유, 정말 대구가 예. 필요했던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음. 좀 꼭 같이 보고 공감하실 수 있는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직접 가서 보시기 힘드시면 유튜브로 보시는 거 좋고요. 사실 K4보다는 더 보시긴 좋습니다. 예. 카메라도 좋고 해설도 예. 있고 음. 뭐 그러니까 시간 하이라이트도 나시면 올라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시간 나시면 한번 챙겨 보시고요. 아마 3월 30일이죠. 이제 광주 FC와의 원정 경기 전에 3월 30일에 그 대구 PCB팀 홈 경기가 또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음. 이거는 대구 스타디움은 아니고 대구 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하니까 시간 되시면은 31일과 31일 날 주말 동안에 대구 축구를 좀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 근데 어떤 게 똥이고 어떤 게 맛있다라는 거는 장담은 못 하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다음 감독이 이 감독이 될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만약에 최영호 감독이 나가게 된다면. 뭐 사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지 못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 제가 봤을 때도 그런 음, 의미에서라도 좀 음, 봐주셨으면 재밌게 보실 것 같다라는 좀 추천을 드리고. 근데 사실 제가 보면은 만약에 저희가 바라는 대로 최용곤 감독님이 만약 그 나가시게 된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려고 뭐 데려온 게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축구적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좀 축구 하나 가지고 사람을 좀 많이 모으는 것 같긴 한데 그럼 꼬우면 그렇게 좀 잘하던가. 아니 난 또 작년부터 지, 참았다고. 지들이 우리를 몰았지. 정확히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사실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괜찮아졌네라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또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또 내려앉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 없고 사실 대구FC의 팀 운영상 선수 사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수가 없거든요. 뭐 우리가 뭐 전북 울산처럼 해서 뭔가 좀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구조도 사실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어린 선수들 키우려고 B팀 운영은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제한된 자원은 맞지만 그 자원 안에서 어떻게든 좀 키워서 쓰는 것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건데 사실 그거에 그 최용호 감독님의 성향과 대구FC의 운영 기조와는 그렇게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면 축구를 성적이라도 달래던가.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니까 또 마지막엔 좀 최용호 감독 혐오로 끝났는데 제발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좀 예, 네. 네 여기까지 잘하시면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또 그 태세 변환을 할 일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또 음,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 확실하죠. 저도 그건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예. 네. 아무튼 아무튼간 여기까지가 B팀 얘기였고요. 뭐 더 음, 하고 싶으신 더 재밌는 얘기도 많았는데 음. 뭔가 너무 길어지는 게 좀 그렇. 그 참고로 그 B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그 지금 B팀 감독님이신 서동원 감독님 밑에서 뭔가 전술적으로 굉장히 배울 포인트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들으신 분들, 가신 분들이 물어봤을 때. 그러네요. 예. 누구 감독 밑에서 배울 게 없어서 선수가 팀을 떠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팀도 지금 사실 좀 썩 여론이 좋진 않거든요. 예. 음,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땐 어, 4월 달에 몇몇 감독님들은 좀 이제 빠이빠이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 음. 아, 일단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죠? 네. 휴식기 맞이해서 아무래도 수협전 녹음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어떻게 시간을 맞아서 웬건님과 저랑 이렇게 또 둘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질 때마다 제가 좀 부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죄송합니다. 뭐 이게 사실은 불렀는데 진 거죠. 정확히 따지면. 뭐 그렇다고 하죠. 예, 불렀는데 졌다. 예, 제가 사실은 질 때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그런 이상한 음해가 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말하지만 이길 때 고상하게 즐겁게 피드백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그런 뭐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기는 걸 좋아하고. 저기 그 옆에 이제 태평양 건너가 아니죠. 대서양 건너서 있는 그 런던의 어떤 팀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갓 감독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감독님이다. 네, 그 혹시 그분을 예, 백으로. 좀 어떻게 하십시오 좀. 예, 땡겨 아, 와야지. 선생님은 좀 영어 알겠습니다. 되시잖아요. 아, 제가 일단 그 시티 풋볼에 일단 그 이메일부터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 시티 풋볼이 아니라 그 아스날 아닙니까? 근데 맞는데 이제 그 돈이 예. 오케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아무, 예. 아무튼 네 그렇고요. 예, 예. 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웬거님도 이제 마이크도 바꾸시고 저도 이제 헤드셋도 바꾸고 해서 지금 좀 새로운 장비들로 좀 녹음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음질에서 만족을 치렀었는지 모르겠지만 댓글 만족스러워지시면 남겨주세요. 네네. 어떠셨는지. 네, 진짜 댓글 남겨주세요. 만약에 이게 저희가 뭐 저희가 모르거든요. 저희가 들으면. 몰라요. 모르고 이게 사무실에서 할 때랑 디스코드라서 할 때랑은 또 달라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음질에 대한 피드백은 적극 환영하고요. 혹시나 이제 저랑 웬거님의 디스코드 녹음할 때 있으면 그때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음엔 이길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웬거님. 네. 뭐 이길 땐 또 자기들끼리 또 신나가지고 다른 크루들이 먼저 새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잘 늘 알고 서브 있네요. 자원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저랑 웬거님 휴식기 때 뭐 하나 하시죠? 예, 뭐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 수 예.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거는 좀 차차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MH 휴식기가 2주 동안 주어져 있으니까 대구도 지난 3라운드 동안에 나왔던 문제점 B팀 선수들도 한 번씩 한번 보면 좋거든요. 그렇죠. 제발 귀 닫지 말고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뭐 본인이 키울 줄 모르니까 귀답겠지. 아니 키울 줄 모르면 좀 들어라도 봐. 예.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지금은 뒷박스 때였고요. 휴식기 동안 다들 좀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휴식기 동안에도
컨텐츠 있으면은 또 한번 업로드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주전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저희 유튜브 이번 지난 화들부터 저희 유튜브 팟캐스트에도 이 풀 버전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꼭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 유튜브 뮤직, 혹시 유튜브 프리미엄 쓰시는 분들은 유튜브 뮤직으로도 다른 음악들이나 팟캐스트처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진 부분도 있어서 그쪽으로도 관심 있으시면은 혹시 좀 많이 저희를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유튜브 뮤직 앱 받아가지고 저희 지금은 딥박스다를 검색하시면은 저희 팟캐스트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나옵니다. 요거 세상에 이제 구독 진짜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보관함에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올릴 수 있는 에피소드는 다 지금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만관부.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은 딥박스였고요. 청취자 여러분 다들 감사드리면서 3월에 이기는 거 볼 수 있을까요, 웬거님? 그래야죠. 하지만 그랬, 그 예, 자리에는 제가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광주전 끝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